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화가 좀 끊겨서 다시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권에 이어서 어제는 영남권에서 경선이 이어졌습니다. 영남권에서는 90.81%로 압승을 거둬가지고 누적 점수가 지금 89.56%, 거의 이제 뭐 5대명을 넘어서 9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광산을의 민형배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파면 이후에 내란 담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 당의 경선이 시작돼가지고 네. 이재명 캠프의 그 일원으로 투표율 높이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쪽은 모르죠. 그런데 그 영남, 그다음에 그 전에 했던 충청, 지난 주말에 했던 두 곳을 보면 예. 와, 투표 참여율이 충청 지역은 한 7, 8% 올랐고요. 예. 그리고 영남 지역은 10%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오, 관심들이 놀랍죠. 많군요. 예. 예, 관심이 높아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구조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이번 경선 요인인데, 우선 이번 경선 요인으로 보면 예. 이번 경선에요, 아주 특이해요. 아주 깔끔해요. 축제 같은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어요, 이번에. 네. 하나는 네거티브가 없어요. 비방하는 게 없고. 아, 후보 간에. 네. 네. 그다음에 지지자들 간에도 상대 후보나 지지자를 향한 야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12.3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겪고 나서 윤석열 파면까지 123일간 그 시민들이 보여주신 위대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게 민주당 대선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렇게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내란 세력하고 제법 잘 싸웠다, 그런 중간평가 같은 그런 게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충청권에서도 높았고 영남권에서도 90.81%, 90%가 넘었습니다. 압승을 보여줬는데. 득표율이 그랬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전에 제가 민주당 전체에 대한 그 호응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누적 득표율을 두 곳, 그러니까 충청권하고 영남권의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되게 높잖아요. 예. 충청에서는 88.15, 영남에서는 90.81인데, 이거는 제 느낌으로는 이 경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 열망이 더 가열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과 예. 정비례해 보이거든요. 되게 그 태풍이 이렇게 발생하면 예.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가열이 되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태풍이 강력해지거든요. 커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압도적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시는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위협받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예. 어떻게든 이번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의 표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 결과 발표한 직후에 아직 절반 이상 남았다, 경선 치러는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예. 왜냐하면 26일에 이제 호남권, 27일에 수도권, 강원, 제주에서 순회 경선이 남아 있긴 해서. 그런데 이재명 네.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제 살리고 평화 회복하고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마 국민들도 이런 걸 바라고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비상계엄을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실패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들의 권력 노름에서만 실패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한 통에 나라가 망가지고 특히 개인적으로 세대별로 보면 이게 민생이 이렇게 파탄이 나면서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절실한 게 회복과 성장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경제와 민생을 제일 먼저 챙기고 그리고 다시는 이 한반도의 평화가 안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특히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관세 폭탄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경제, 평화, 민생 이런 걸 챙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심도 많고요. 예. 예.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또 김동연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두 후보가 지금 득표율을 보면 한 자릿수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김경수 후보는 PK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약진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어쨌든 후보마다 지금 당원들에게 표심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후보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가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래도 영남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좀 꽤 나왔잖아요. 예, 지금 5.93% 정도. 예. 예, 신청보다 더 나왔더라고요. 예. 예, 5.66, 5.93 이렇게 예. 나왔는데, 이 정도면 일단 자신들의 존재감은 일단 확인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사실 이 두 후보한테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흐름이 어떤 이재명에 대한 열망,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막 태풍이 막 휘몰아치듯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타도하고 야유가 없는데 이분들이 완주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예. 김경수 후보 같으면 남은 일주일 본격적인 경선 기간이다. 그래서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고 김동연 후보도 착하게 그냥 2등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승리가 목표다. 그러면서 아마 제 감으로는 이번 경선이 아마 일종의 협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권 교체 그리고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려고 하는 그 비치혁명에서 보여줬던 시민들의 그런 강력한 정권 교체 의지 요거를 함께 받들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 열망이 오롯이 이재명 후보한테 쏠려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같이 가겠다. 이게 같이 하나로 간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경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두 후보 모두.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6일에 이제 호남권 경선이 있고 27일은 네. 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27일까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나올까요? 저는 흐름의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동안 역대 그 경선 과정을 보면 호남이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당원이 많기 때문에 예. 조금 좀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누구 투표율을 올리자 이런 캠페인보다는 하여튼 투표를 많이 합시다. 그런 캠페인 하는데 광주, 전남북은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도 충청과 이 영남처럼 이전보다 확실히 높은 투표율과 그 높은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특별한 이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마 광주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특히 이를테면 역대 민주정부의 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호남권 경선에서 아마 이 지금 흐름 즉 대세론을 이재명 대세론을
확정짓는 그런 현장,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 90%를 넘을 것이냐 아니냐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어서 호남권에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저조합니까? 아니, 지금 저조한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지금까지 봤을 때 기존의 이 경선 과정을 보면, 대선에서 경선 과정을 보면 지난번에도 네. 아주 낮았거든요. 총선 때도 낮고, 예.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원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당원의 구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그 좀 거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투표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저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면 야, 이거 뭐 다 됐는데 하는 어떤 회의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전망은 좀 갈리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충청과 영남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광주, 전남은 더 세게 어떤 변화의 열망을 담아내서 투표율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예. 아니야, 여기는 워낙 구조적으로 이게 좀 높은 투표율이 나오기 좀 쉽지 않아서 나 안 해도 될 텐데 하고 방관하거나 좀 해이해진. 그러나 제 감으로는 시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께서 광주 지역 책임 의원 맡고 계시죠? 예, 뭐 이재명 후보 경선 대책위에 광주 책임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선 흐름이 호남의 정치적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예. 투표 동료 말씀하시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 되게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광주도 제발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먹사니 좀 잣사니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공헌해 왔냐. 이제 예전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잘 우리가 보살피고 예우해야 하는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광주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뭐 좀 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돼 하는 이런 요구가 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광주 전남의 그 사람을 이렇게 좀 키워가는, 정치인을 비롯해서 사람을 좀 인재를 좀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혹시 민주정부가 수립되게 되면 예. 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자고 저는 호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준비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건가. 즉 광주 시민들이 마음이 흡족하진 않더라도 서운하지 않도록 제안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고민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예. 충청권에는 뭔가 하겠다는 게 많았었는데 호남의 호남은 역할을 더 많아야죠.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경선이 향후 본선까지 이어질 민주당의 뭐 전략이나 후배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선에 시민 참여율이 높고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네. 이를테면 본선을 향한 예열 같은 것이거든요. 웜업을 지금 세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을, 정권 교체의 이 큰 회오리를 지금 몰고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이 준비 과정으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가 되느냐 보다도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권 교체의 열기를 좀 보여주고, 그런 점에서 이 본선을 향한 준비, 전진 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해봤고 국민의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경선 비조 토론회가 있었는데 계엄과 탄핵 사투를 두고 한동훈 후보 그리고 나머지 세 후보 사이에 공방이 거셌었거든요. 어제 토론회 보셨지요? 네. 어떻든가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뻔할까 직접 보지는 않고 나중에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들 했나 하고 봤는데, 우선 그 쟁점이 됐던 게 그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네. 이것에 대해서 그 나경원 후보는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했다 그러고, 홍준표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때 딱 드는 생각이 아이고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지지 그룹의 표심을 지금 좀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내란 잔당의 후보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내가 그 내란 세력을 대표하고 있어 그 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온 거잖아요. 예. 저는 한동훈 후보의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진짜 반성 따위는 없구나. 제가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그리고 그때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를 하던 한동훈을 보면서 그때 제가 사실은 좀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예. 여기서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저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자기 길을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길을 못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는 한 20명 되는 의원들을 같이 들어와서 그 계엄 해제 의결할 때 참여를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요 나경원, 홍준표 이런 분들 아니에요? 예.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같은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같이 국회 내에서 홍준표 후보는 국회는 아닙니다만 같은 정치인으로 이 대한민국의 21세기 이 시기에 이 내란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다는 게 진짜 좀 서글퍼요. 이거는 뭔가 그래도 소통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정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서로. 예. 근데 이거는 이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너무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요. 네. 외신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디플로매트라고 하는 그 것을 보니까 예. 윤석열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됐는데도 여전히 그를 감싸는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으로 전락 중이며 제가 자주 썼단 말이에요. 영구 소수 정당이 될 것. 제가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지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 이 얘기는 사실은 이 당의 미래, 국민의힘의 미래, 이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후보를 잘못 뽑아온 결과가 잘못 세운 결과가 지금 이 탄핵 그리고 파년이거든요. 그때도 보시면 정치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런 정말 초짜를 그냥 뭔가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초짜를 데려다가 세워갖고 그 대통령을 만들어니까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후보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대선 구도, 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당연히요. 예, 그렇다면 이번 국민의힘 경선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 국민의힘이 예. 이전에 검사 윤석열을 세웠던 것처럼 내란 세력 나경원, 홍준표 이런 분들을 세우면 큰 선거 결과 의미도 없고 이 정당이 소멸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거고요. 예. 혹시 그나마 윤석열 세력을 손절을 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가보겠다고 반성하고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저는 조금 좀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만약에 그 내란 세력의 대표 선수가 대선에 나서게 되면 예. 그거는 저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저희로서 훨씬 높아진다. 심지어요 요새 보니까 네.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인 문화일보인데 그 기사 제목이 자멸의 길을 가는 국민은 이거였어요. 이게 최근에 정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을 살펴보니까 예. 그렇게 딱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조사 결과 보니까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50%를 돌파를 했고 뒤에서 김문수, 한동훈 이런 순위인데 12.2%, 8.5% 이런 순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무슨 유행어가 나오냐면 부대명 90%대 득표율에 이재명 이런 얘기 나와요. 예.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최선을 이건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말씀이신 거고. 그거는 다 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민영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제 쟁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주 좀 지났죠? 12.3 계엄 이후에 제왕적 네.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관련법 14개가 발의가 됐는데 이제 민 의원께서 하신 것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예, 그 내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1948년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승만 정권이 와해시킵니다. 그래서 일제 잔재 청산이 안 되고 예.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의 폐해가 남아 있거든요.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이번 내란에서 반헌법행위라는 즉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반국가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이 진상규명하고 처벌해야 된다. 진상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예. 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건데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그 수단들을 좀 넣어놨어요. 이를테면 행정부처에 뭐 어디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반헌법 내란행위 조사 특위 예. 이걸 설치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사람들을 반헌법 행위자로 규정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처벌하자. 예. 특히 그 국수본이 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구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5.18 때 보셨지만 허위사실 유포를 심하게 하잖아요. 왜곡하는 거. 네. 요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전선동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이 조항도 만들어 놨습니다. 예. 당연히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 발의하셨다는 내용이고 오늘 또 하나 뭐 또 발의하셨군요. 문화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광주의 CT연구원 설립하는 내용입니까? 광주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AI를 적용한 CT가 이 문화 콘텐츠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네. 이 기술이, 첨단 기술들이. 그런데 문화 기술 연구 개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부처에서 막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문화기술원의 설립 근거를 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개정을 낸 건데, 요즘 보셨죠? 그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있죠? 예. 지브리 스타일, 뭐, 예, 얼굴이나 이런 사진 이런 걸 지브리 스타일로 하면, 이게 진짜 열풍 아닙니까? 되게 뭐, 거의 뭐 절반가량 이상이 지금 그 푸사를 이런 걸로 바꾸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문화예술하고 첨단 기술이 결합돼야 문화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IT, BT, NT, ET, 뭐 ST 이런 건 다 있는데 CT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이런 연구원을 설립해서 국책연구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미 2007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CT 연구원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을 그냥 여기 지스트에 조그마한 대학 부설 연구소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예. 사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문화산업에 대한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 문화산업을 위해서는 CT 연구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종합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때 제가 마치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주무비서관을 맡고 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 여기 지스트나 이쪽에 이 문화산업 관련한 분들이 세게 요구를 하셔서 아차 그게 빠졌구나 하고 그걸 기어이 넣어놨는데 그걸 그냥 저렇게 정권 바뀌면서 엉뚱한 데로 가버려서 제가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20대 때 의원님들도 이걸 했었고 21대 때도 했었고 아직도 안 돼서 진짜 전공조차하면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18년쯤 됐네요. 5, 6년, 17, 18년 만에 네. 다시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건 아니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K 컨텐츠, K 컬처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한류가. 예. 그래서 이게 문화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핵심 역량인 CT 연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예. 이걸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광주에 설립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의뢰 민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